이번 주 이슈는 환율 조작국으로 우리가 지금 오해받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 이거거든요. 이미 환율 관찰 대상국입니다. 조작국 바로 아래 단계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화를 나누고 나서 판결이 나올 건데 이번 주에 판결이 나오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관찰 대상국에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우리는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히 환율 같은 경우는 오르면 오를수록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좋아하고요. 내리면 내릴수록 외국 투자자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한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랑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죠. 우선 우리나라는 3개월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국장도 오르는데 환율도 오르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자도 해피하고 국내 주식 투자자도 해피한, 정말 이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 왔었죠. 이게 그러면 보통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뭔가 약간 인위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정부 당국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관세 충격을 환율로 커버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받을 수 있었죠. 이게 달러 지수로 보자면요, 3개월 동안 보다시피 오히려 달러 지수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보면 이제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한 달로 보면은 이제 약달러가 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약달러가 되면은 강원화가 와야 돼요. 그러면 원화 약세는 어디서 오는 거냐? 지금은 약달러로 가니까 강원화가 와야 되는데 약원화가 옵니다. 원화 약세가 와요. 그럼 대체 이건 어디냐? 혹시 조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금융당국이 이제 한 3년 정도 봤을 때는 환율의 충격을 환율을 막으려고 하는데 썼던 거지, 환율을 올리려고 하진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대체 왜 오르는 거냐? 아니면은 뭐 우리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뭐 이쪽에 선반영 이런 미리 움직임이 나오는 거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원화만 좀 독특한 게 뭐냐면요, 달러의 움직임과 2년간 일치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도 이 보다시피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 이제 주봉 차트가 달러 지수고요. 검은색이 이제 바트와 태국 돈이고 빨간색이 한국 돈이에요. 25년도부터 괴리가 벌어지죠, 원화가. 그리고 최근 몇 달은 아예 방향도 다릅니다. 아주 이상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만도 했겠죠. 그러면 태국 바트는 어떠냐? 달러 지수와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가 않죠. 엔화도 그래요. 원화만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화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유로 한미 환율 협상은 환율 조작국 이슈에 대한 논의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와프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 이거고요. 환율 조작국이 되면은 미국은 이제 보복 관세 같은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설명하고 해명해서 미국의 보복 관세를 피해야 되겠죠. 이미 벌써 뭐 관세 자체가 좀 세긴 한데 여기서 더 당하면 안 되겠죠. 한국은 지금 현재 환율 조작국 아래에 있는 관찰 대상국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나는데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게 되면은 당국의 환율 운용이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미국은 워낙 약세를 싫어합니다. 그동안 이제 관찰 대상국이기 때문에 달러 매수를 통한 환율 상승을 조작하기가 어려웠었죠. 근데 만약에 대상국에서 빠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환율을 올리는 개입이라던가 내리는 개입 둘 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당국이 환율을 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만약에 관찰 대상국 유지가 된다 그러면 환율 개입은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 이제 고의적으로 환율 상승하는 쪽은 개입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무역 흑자를 나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이 유리해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지고, 그럼 미국은 무역 적자를 막기 위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복 관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대상국 지정은 미국 입장에서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행위인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안 좋은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유롭게 풀린다 하더라도 환율을 올리는 행위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아베노믹스 같이 돈을 막 찍어놔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본 정도가 가능했었던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를 사주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막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봐줬던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서
수출에 대한 유리함을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미국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진 않고 관찰 대상국까지만 했다가 풀어줍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환율을 낮추는 쪽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1,400원 넘는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질 수가 있고, 지금 증시랑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는 한국의 환율은 1,3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손실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주식 들고 있는 게 부담스럽죠. 매도를 좀 빨리 하고 싶어지겠죠.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워낙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사러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율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고, 그것 때문에 또 환율이 더 떨어지고 선순환이 돌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환율적으로만 보자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환율의 움직임을 많이 따라갔었어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 환율 조작 지정 대상국에서 한국이 빠져나올 수 있느냐? 대통령실의 발언을 보면은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된다 아니다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 보거든요. 왜냐면요. 환율 조작국 기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되면 환율 조작국에 해당이 되는데, 한국은 이미 대미 무역 흑자랑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초과하면은 되는데 557억 달러를 벌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GDP 대비 이제 경상수지 흑자 3% 초과하면 안 되는데 5.3%니까 훌쩍 초과를 했죠. 다만 이제 통화 순매수 개입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조금 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원래 작년 11월에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유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시장이 받는 충격은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제 작년 4월, 12월에 너희 외환시장 개입했었지 앞으로 개입하면 안 돼라고 제한해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외환 개입 제한에 대한 압박은 지속되겠죠. 3,500억 달러 이제 대미 투자 이슈가 벌어지게 되면은 환율 급변동이 올 수가 있는데 당국이 이때 적극적 개입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럴 경우에 환율 충격이 약해지게 됩니다. 환공격 헤지펀드에 취약해지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이때 막을 수 있는 카드는 달러 스와프 같은 카드인데 미국이 그럴 가능성은 낮죠. 옛날에 IMF 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음모론도 있긴 한데, 대한민국이 IMF로 들어가는 시절에 일본에서 받은 엔화 대출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연장을 안 해주고 계속 갚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연장될 줄 알았던 대출이 연장이 안 되니까 달러가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걸리면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IMF가 들어오게 되고, IMF가 들어갔을 때 미국이 구조조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국의 증시들이 많이 폭락을 했었고, 그때 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제한이 풀리니까 갖고 싶었던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알짜 기업들이 외국에 헐값으로 팔려나가는 계기가 됐었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누가 이득이었느냐? 일본이 대출만 연장을 좀 해줬더라도 나았을 텐데,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겠지만, 좀 아쉬움은 있죠. 그렇게만 해줬더라면은 이렇게 헐값에 가진 않았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의 외환이 약해지는 타이밍을 외국인들이 오히려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한테만 안 좋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을 방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달러 스와프를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이 한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득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리먼이라던가 코로나 때는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때 쫙 해줬지만 한국만 따로 예쁘다고 해준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달러 스와프 카드 없이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여러 방법이 막히면 정부는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안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가들 얘기들처럼. 그런데 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하나의 보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안에서 도는 거는 그건 아닌데, 만약에 이게 해외에서 거래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코인 거래소 시장에서 코인을 사서 미국으로 들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에서 사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들어와서 사서 가져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한국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해외로 수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는 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코인도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뭐 결국은 나중에 다시 또 그 수요만큼 가져와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당장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들어오는데 좀 도움은 될 겁니다. 마치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만큼 달러를 들어왔었던 그 정도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쪽이 조금 더 좀 스포트를 받지 않겠는가. 뭐 이게 주는 영향을 떠나서 국민의 관심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냐, 구조를 짜는 거에 따라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나오는데, 그 ETF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 ETF는 자산 운용사는 거래소 등을 통해서 사와야 됩니다. 미국 거래소라든가 홍콩 거래소라든가 여러 군데 사올 수 있겠지만, 한국 거래소 가격이 더 싸면은 한국 거래소 가격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간의 가격은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거래소가 세계 최상위권 거래량도 자랑하고 있고, 여기서 충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아이디어는 아닌데, 뭐냐, 하나의 이야기였던 거고, 어쨌든 제일 걱정은 지금 뭐 환율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한국의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인식을 할 것 같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